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가지고 미국 대통령, 중국 대통령 이제 각각 통화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하는 데는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한다. 그 다음에 트럼프는 당선 축하하고 미국에 한번 와라.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오늘 주제인 관세에 조속한 합의를 희망한다. 여기까지는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백악관 관계자가 한국 대통령 취임 축하하는데 약간 느닷없이 이게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에 대해서 우려한다. 약간 좀 토를 달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통화할 때는 공식적인 발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쪽에서는 금년 가을에 와라. 여기까지도 공식적으로 좋은데 이제 신화통신에서 이렇게 한 얘기를 보면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유지하자. 아주 좋은 말이죠. 그 다음에 글로벌 및 지역 산업 공급망을 안정하고 원활하게 하자.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또 이면에 보면은 이거를 지금 막 어그러뜨린 게 트럼프다. 그러니까 미국을 견제를 해라 하는 그런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고 이런 그 미중 간의 이 갈등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주제인 것 같고요. 근데 한국은 이 미중 간의 전쟁, 그 다음에 글로벌 전쟁에서 아주 취약합니다. 이게 이제 무역 개방도라고 아까 우리 정책위 의장님이 이제 내수 수출 그러는데 일반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볼 때 한국의 무역이 한국의 GDP에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한국은 밑에 보시면 8, 90%, 어떨 때는 100%. 그러니까 한국이 GDP가 100이면은 무역액은 100 가까이 되고요. 근데 지금 정작 싸우는 당사자인 미국 같은 데는 무역 개방도가 27%밖에 안 된다. 그건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미국은 무역이 없어도 나머지 80% 이상은 잘 굴러가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해도 크게 타격이 안 되고요.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부분은 또 그거보다 더 적을 겁니다. 중국도 예전엔 좀 높았는데 많이 줄어가지고 무역 개방도가 높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중국에 비해서 정작 당사자가 아닌 한국은 미국, 중국이 부딪히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더더욱이 한국은 중요하게 수출하고 수입하는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중에 중국에 가는 게 한 4분의 1 이상 됐다가 지금 좀 줄어들었는데도 한 20%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가는 것도 한 20%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수입 시장에서 한국의 수입 시장에서 중국은 지금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25% 아직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미국은 또 한 10% 가까이. 그러니까 한국은 무역 개방도에 취약하고 특히 미국, 중국하고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글로벌 전쟁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한국 경제 성장률 볼 것 같으면은 작년에는 수출 6%를 성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성장률을 2% 가까이 유지했는데 금년에는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에 금년에는 수출 자체가 물량으로 기준했을 때 증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GDP 성장률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고 내년에도 이 상황이 많이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드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분쟁의 전개 과정을 얘기해 드리면 미국하고 중국이 원래부터 철천지 원수였던 건 아니고요. 특히 경제관계에 있어서는
중국의 WTO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2001년 했는데 그 전후에 이 가입도 미국이 상당히 도와줬고 전후에 상당히 두 나라가 서로 경제관계를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모든 물건을 싸게 공급을 하고 미국은 그 물건 싸가지고 많이 쓰고 자기네들 돈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수입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은 결과적으로 어디서 빌려야 되는데 누가 대줬느냐?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사는 바람에 그 돈 해가지고 상당히 그러니까 중국은 세계의 공장, 미국은 기축통화국 활용해가지고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까지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발전을 했어요.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만이라고 상당히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쓰고 지금도 칼럼 쓰고 있는 분인데 그 양반이 뉴욕타임스에 쓴 칼럼 제목이 2003년에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자. 미국 신문입니다. 왜 이런 칼럼을 썼느냐? 그때 이제 닷컴 버블이 터져가지고 세계가 어렵지만은 중국이 흔들흔들하니까 이 중국이 흔들흔들하면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미국 경제, 세계 경제도 위태하다. 그러니까 중국이 안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 정도의 칼럼을 썼는데 아까 우리 김덕 실장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쭉 해가지고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는 상당히 보완적인 관계가 잘 굴러갔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 점점 규모가 커지고 안보 문제, 특히 패권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이게 미국 내 국내 분위기가 무지하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중국 사람에 대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해본 게 이 파란 색깔 표시된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중국 사람에 대한 호의도가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넘어가가지고 아까 우리 먼저 발표한 분들 있지만 이게 이런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중국 사람에 대한 이 여론 자체가 빨간색이 훨씬 높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서부터 상당히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미국의 정책에 반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부터 이제 관세 해가지고 특히 중국을 타겟으로 압박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걸 다 이어받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아까 먼저 발표하신 분들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트럼프 일기 때는 이 관세를 쭉 매겨가지고 이 파란색은 미국이 때린 관세고 빨간색은 중국이 때린 관세고 이런 게 됐고 근데 재밌는 것은 트럼프 뒤에 민주당 정부인 바이든이 들어왔는데 바이든은 그러면 트럼프의 관세를 갖다가 걷어들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많은 관세를 매겼고 거기다가 이게 2024년 보시기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표인데 2024년 바이든 마지막 해입니다. 마지막 해에도 새로운 관세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그래서 관세가 높아진 상태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2기에 들어와가지고 중국에 대해서만 아까 근데 두 분 기조강연하고 또 앞에가 이강남 박사도 발표를 이미 했기 때문에 많이 줄여보면 하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이 마약 이민을 이유로 해가지고 20% 관세를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상호 관세 34%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액 수출 품목 그건 그 전에 너무 관세를 매기기가 복잡했으니까 그냥 면제를 했댔는데 그것까지도 중단하고 그 다음에 미국 상품이 미국 투자가 가는 것까지 제한을 하고 하니까 다른 나라는 그냥 움찔움찔 했는데 중국은 가만히 있질 않으니까 계속 보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보복을 해가면서 막 관세를 높이니까 145% 미국에선
중국에 대해서,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125%까지 도달하니까 현실적으로 두 나라가 야 이런 전쟁 상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제네바 합의를 해가지고 뭐 내용은 또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막 서로들 우리 보복해가지고 막 100몇 프로까지 올라가는 거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제네바에서 만나서 서로 115%씩 빼가지고 미국은 30% 하고 중국은 한 10% 하자.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좋고 미국 주식시장도 상당히 안도를 했는데 이때 나온 말이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후퇴를 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후퇴를 하니까 언론에서 비꼬는 말이 나오는 거죠. 타코. 타코가 뭐죠? 타코 멕시코 음식 이름이 타코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만두 비슷하게 해서 먹는 게 타코인데 그거를 트럼프 always chicken out. chicken out이 그러니까 도망간다는 거죠. 겁내고 꽁무니 뺀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100%막 이렇게 하더니 결과적으로 주식시장 터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빠져나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꼬는데 왜 이런 언론에서 비꼬는 문제가 표현을 하느냐면 트럼프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계속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고 한국에도 때리고 여러 나라에 때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countries are kissing my ass. 이게 정말 아주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상당히 저속한 애들 표현이고요. 그냥 아주 고상하게 번역을 하더라도 외국의 정상들이 자기한테 협상 이렇게 잘하려고 와서 알랑방구를 계속 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표현을 하니까 언론에서 네가 큰 소리 쳐서 외국의 정상이 그런더니 오히려 중국한테 겁먹고 도망간 거 아니냐. 뭐 어떻게 됐든 그래서 5월 12일 날 미국하고 중국이 합의를 했는데 그 뒤에 잘 굴러가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언론에서 많이 보신 대로 휘토류 수출을 안 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하고 미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 비자 제한한다 그래가지고 서로 다시 티격타격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달 초죠. 5월 달에 6월 달에 다시 가서 이제 런던에서 만난 겁니다. 여기 이렇게 오른쪽 왼쪽 서 있지만은 미국에서는 재무장관, 상무장관, 통상대표, 중국에서는 국무원 부총리, 허얼리펑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상무부 장관, 오른쪽에 이제 통상대표. 지금 한국의 여항구 통상대표가 새로 임명돼 가지고 미국 가 있는데 요 맨 오른쪽에 서 있는 분하고 이제 같은 위치고 장관급이라고는 중국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5월 달에서 6월 달, 4월 달에서 5월 달, 5월 달에서 6월 달에 한 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그 사이에 너무 올라갔는데 도로해서 좀 문제를 줄여보자.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은 미국에서 발표한 거는 중국에서 휘토류 수출하는 거 원활하게 공급하겠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 발표한 거 보면 미국에서는 반도체 수출 제한 이제 도로 해제해가지고 중국에 해주고 그 다음에 중국 유학생 환영한다. 이렇게 언론 발표를 하긴 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럼 휘토류를 완전히 푼 거냐 하면은 그건 중국은 그건 안보가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심사를 하는데 심사 빨리 해가지고 그냥 해주겠다는 거고요. 미국도 반도체 그냥 마음대로 주지 않겠다. 이제 최근 2, 3일 전에 다시 문제된 게 또 한국 기업들이 걸린 게 뭐냐면은 반도체에 대해서 삼성이나 SK 같은데 중국에 어떤 장비 들어가는 거 좀 문제 삼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유학생도 그럽니다. 유학생 받긴 받는데 그래도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유명한 말, 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넘어간 것 같지만은 또 앞으로 이제 한 80일, 90일간 협의한다는데 거기에서 오는 문제들이 계속 체크를 해야 될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미중 분쟁 때문에 중국에 얼마나 타격을 받았느냐 하는 수치를 몇 가지 얘기 드리면, 이게 재밌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게 1월 20일 정도 되는데 1월, 2월, 3월까지는 중국의 대미국 수출 증가율이 뭐 3%, 9%, 3월 달엔 9%까지 됐어요. 그러다가 미국에 대한 수출이 4월 달에는 마이너스 21%, 5월 달에는 마이너스 34%, 상당히 대폭적으로 줄었죠. 근데 대폭적으로 줄었는데 신기한 것은 미국에는 줄었는데 중국의 전 세계에 대한 수출은 미국에서 줄었는데 4월 달도 8.1%, 5월 달에도 4.8% 가까이 늘어가는 상황. 이게 한 두 가지 현상이 속에 내재가 되어 있는 거. 하나는 이게 이제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매기고 앞으로 할 거다라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실어나른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이제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인데, 미국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미국 대신에 다른 나라 시장에 많이 내보내는, 그러니까 EU 같은 데도 많이 팔고 아세안에도 팔고 특히 철강 같은 거는 전 세계에 파는, 거기서 오는 문제들을 우리가 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중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1991년 9월에 대사관을 이렇게 설립하기 전에 이제 이 주중 대사관, 그때는 이름을 대사관이라고 하지 않고 한국무역진흥공사 북경판사처 직원 형식으로 해가지고 근무를 해서 92년에 수교가 되고 한 3년간 있었는데, 그때 수교할 당시에 이 한중 무역 규모가 92년 무역 규모가 64억 불이었습니다. 그때서부터 10년, 20년 동안은, 뭐 그래프가 복잡하지만 저기 있는 수출 보면은 한 20%씩 중국에 대한 수출이 성장을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중 분쟁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 수출 증가율이 대폭 떨어지고 무역 수지도 최근에 와서는 적자로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가 됐고요. 중국 시장에서 이 한국 제품의 점유율이,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들어가는 이 외국가 제품제가 1등을 차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2005년에. 그러다가 이제 계속 하락해서 현재는 이 EU, 타이완 이런 거하고 뒤처져 가지고 미국의 다음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아까 미중 분쟁 얘기했습니다. 그럼 미중 분쟁이 한국 수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짐작에. 이 그래프는 트럼프가 1기 때 관세 매기고 나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중국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중국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어간 적이 있고요. 그 뒤에 트럼프, 저기 이제 피크 때가 거의 트럼프 1기 들어올 때인데, 그 뒤에 관세 매기면서부터 뚝 떨어지고 앞으로 관세를 계속 매기면 약간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지만은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럼 미국 시장에서 중국이 물러가면은 우리가 이 고일 관세 때문에 미국 시장에 더 팔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그런 효과는 상당히 적다는 거죠. 우리 김정국 실장 기조 발표한 있는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지난달에 나온 그 보고서에 보면은 중국의 반도체, 기계류 이런 것이 미국의 수출이 감소를 하게 되면은 한국의 대중 수출도 감소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하나는 이 미국의 수출,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가 한국의 또 대중 수출 감소하는 효과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글로벌 무역 전쟁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은 한국같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는 정말로 타격을 입을 수가 없다. 입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사실을 얘기하고. 그래서 수치상으로 지금 지난달에 수출 상황, 한국의 수출 상황을 보면은 양대 시장인 미국 수출이 8% 정도 줄었고요. 중국 수출도 8.4% 정도 줄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여러 가지 관세를 매기고 있지만 품목별 관세를 매겨가지고 자동차 관세를 25%씩 매기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수출하는 자동차 수출하는 나라의 3대가 이 한국이고요. 미국이 철강에 대해서 지금 25%, 50% 매겼는데 이 네 번째로 수출하는 게 한국이고 상대적으로 중국은 자동차, 대미 자동차 수출이나 철강 수출은 상당히 적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앞에 분들 발표는 이제 전체적인 틀에서 봤는데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 건데 중간에 제가 퀘스천 마크를 하나 넣었지만은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기업 있는 분들 옛날에 중국에 전부 팔고 그랬고 또 세계에서 샀는데 지금 중국산 때문에 완전히 문 닫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제법 있어요. 그럼 그래야 되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우리 김정국 실장 발표에 나왔지만은 저쪽에서 이 기술 제품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데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요. 또 우리는 우리대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또 협력을 해야 되고요. 중국이 우리 기술 다 따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중국 때문에 망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단편적이라는 얘기는 미국하고 유럽을 보시면 압니다. 미국하고 유럽은 사실상 거의 똑같은 분야의 똑같은 제품,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은 두 나라 사이의 무역도, 두 지역 사이의 무역도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수평적 분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도 점차적으로 중국하고 수평적 분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런 중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면 전통산업 중에서는 고부가치, 중국에 비해서 훨씬 고부가치, 예를 들면 조선에 있어서 LNG 선박 같은 거, 철강에 있어서 아주 특수강 같은 거, 우리나라가 섬유산업이 옛날에서 경쟁력이 없어졌지만 아주 광섬유 같은 거, 또 특수한 섬유 같은 거는 상당한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런 식의 이제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한중 협력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고요. 미중 대립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것도 민간 부분이 중요한데 올해 3월 달에 이재용 회장이 중국의 큰 회의에 갔댔습니다. 바로 이제 시진핑 주석 바로 뒤에 서 있죠. 그 중에서 지금 이게 아주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는 그런 틈새를
타고 들어가는, 삼성이 발표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보도에 나온 얘기는 전기차, 전자장치, 뭐 디스플레이 얘기를 주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막 부딪히고 그러는 상황이지만은 디스플레이는 미국에서 그렇게까지 문제를 삼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데를 좀 살펴봐야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오늘도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주최하는 회의지만 좀 당부드릴 것은 너무 정부가 맨 앞장을 써가지고 공식적으로 나서면은 이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하는 대로 특히 중국의 지방정부가 주도하는데 좀 그런 쪽에 협력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론에 부탁하는데 이 미중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한국을 자꾸 그 틈새에 집어가지고 자극적인 보도 같은 거를 해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신문이라 하지만 히토류 가지고 이제 미중이 막 부딪힐 때 그러니까 또 어떤 기자가 해가지고 야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휘토류 사용을 제한해서 한국 기업의 휘토류가 미국 어디 군사 장비로 들어간다. 그래서 제한한 거를 경고를 했다 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이제 하니까 산업부에서 굳이 정말 그건 아니라고 막 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없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국에는 미국하고는 달리 EU하고도 달리 휘토류 공급이 그렇게 상황이 나빠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뭐 엊그저께 나온 이제 반도체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SK하고 삼성에 있는 이 중국에 장비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제한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럴 개연성이 있다 정도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다른 나라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중국에 있는 이 상당한 큰 시설, 편중 이런 것은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래서 뭐 중국 자체도 줄여가니까요. 중국 자체도 베트남이나 동남아 같은 데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줄여가야 된다 하는 거고요. 제가 맨 처음에 약속한 그거하고 어느 정도 되지만 이 슬라이드 하나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한중 간에 그나마 지금 글로벌 전쟁하고도 연관이 좀 안 되고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특히 이제 우리 아주경제 같은 데서도 많이 어떻게 보면 역할할 수 있는 분야 같은데 소프트웨어 분야입니다. 뭐 많이 나온 얘기대로 중국이 비자 면제 작년에 시행을 했고 한국에서도 계속 이제 이 운만 뜨고 공식적인 건 없지만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 이제 곧 뭐 비자 면제 방침 같은 거 나오고 그다음에 한한령이라는 것도 아주 공식적으로 뭐 해제되기는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조금씩 달라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금년 가을이나 또는 그와 연관된 뷰티나 식품 이런 분야들은 지금 글로벌 전쟁 또는 미중 전쟁 또는 그 미묘한 관계 중에서도 상당히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거기에 우리 중국에 대해서 관심 많은 우리 아주경제 같은 데 상당히 좀 역할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유학생 부분도 지금 현재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 있는 건 7만 명 가까이 되는데 한국 유학생이 중국에 간 건 7만 명 됐다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하버드 대학이니 뭐 이런데 상당히 중국 학생들의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이 유학생 부분이나 교육 간의 교류도 활성화했으면은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올해 10월 말 11월 초에 경주에서 에이펙 회의를 하는데 지금 뭐 시진핑 주석 초청을 했지만 한국 정부가 만약에
이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초청해 가지고 두 정상을 한국에다 가을에 이렇게 만나게 하면은 그 두 나라의 어떤 긴장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한국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